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저는 먹과 펜 간지의 해칭을 통해서 밀도를 쌓아 올리고 그걸로 시각적인 압박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베르세르크류 아니면 베가본드류의 작화를 구사하는 작화가였고요. 이제는 같은 시각적인 압박을 노가다 밀도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구도와 다이나믹한 인체 왜곡, 액션을 통해서 같은 등급의 시각적인 압박을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림을 연습할 것이다. 이게 연습 목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어기어, 천상천하를 중심으로 하는 오구레 이토 선생님의 작품을 모작할 것이다 라고 솔루션을 냈죠. 제 업무에서 콘티는 짜지 않기 때문에 연출은 필요가 없습니다. 연출이란 거는 컷 구성, 시선의 흐름, 여백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는 거는 원고 전체 페이지를 펼쳐놓고 여백의 간격이나 분포도까지 계산하면서 말칸 위치의 흐름까지 계산하면서 원고 카피 형태의 연습은 저에게 불필요하겠죠. 저는 안 할 겁니다. 배경의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물 데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각도만 간간히 추가해서 할 뿐 하지 않겠죠. 이펙트는 어느 정도 대충 러프로 액션 상황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렸다 정도의 러프한 형태만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오그레이토 선생님 작품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은 대사나 상황에서 보면 느껴지는 캐릭터의 희노애락, 이 감정에 따른 캐릭터 표정과 표정을 잘 표현하기 위한 카메라 각도, 특히나 같은 놀란 표정이라도 눈과 눈썹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으아 하면서 화낸 것과 가까운 느낌으로 놀란 것도 있겠죠. 이런 표정이 나올 때는 어떤 상황과 어떤 대사가 나오는지, 이 표정이 나올 때는 어떤 리액션에서 나오는 건지 분석을 해서 이 표정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감정이 나올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찾고 암기할 겁니다. 눈 안에 눈동자의 크기 변화를 굉장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같은 분노한 상황이라도 눈동자가 정교하게 그려진 것도 있는가 하면은 동공이 축소된 상태에서 하배관까지도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다 암기를 해주시면 좋죠. 입 모양도 상황에 따라서 윗니빨만 보일 때가 있고 아랫니빨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대사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분류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베르세르크도 가츠의 눈동자를만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츠의 눈동자가 컷마다 다양할 거예요. 감정 변화가 심한 장르를 공부하실 때는 만화의 눈동자를 많이 봐주시고 눈동자의 여백, 눈과 눈썹과의 차이, 눈썹의 각도, 거기에 따른 입모양까지 제 연습에서 디테일한 구조 연습을 할 때는 얼굴, 표정과 가슴과 엉덩이 이게 아마 주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때는 틀 같은 건 잡지 않고 바로 묘사에 들어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나믹한 구도와 포즈들. 여기서 저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어차피 손도 이 상태로만 그려놔도 여기에 굴을 달고 손을 그리기만 하면 끝나니까 오히려 손을 그리는 거는 불필요한 훈련이겠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포즈와 구도를 그릴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디냐? 얼굴과 손, 발의 크기 비율, 그 다음에 크기 비율에 따른 거리.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리가 이만큼 됐을 때 사이즈감은 어떻게 되느냐? 뼈대로 구도 연습을 할 때 흐름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나머지는 보조해주는 식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겠죠.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암기를 하고 다른 거를 붙여넣을 겁니다. 포즈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끝 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연기를 할 때 서 있을 때나 포즈를 잡을 때 손가락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손가락 처리는 작품마다 개성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요. 그리고 다리, 이 실루엣 처리 느낌 어떻게 해주는지도 암기하면 되겠죠. 모작이란 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한 권의 총정리랑 비슷해요. 문제 풀이하고 풀이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으면 요점을 추려내서 형광펜으로 밑줄 긋듯이 체크를 해놓고 암기할 것들을 모아놓은 금요일날은 오구레 이토 선생님 작업 중에서 여체만 모아서 연습을 할 겁니다. 물론 가슴과 엉덩이 위주로. 꽤 괜찮다 싶은 포즈들은 뼈대부터 하나씩 잡고 거기 실루엣을 붙이는 식으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때고요. 기세라든지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연습하는 식으로 기세를 얻듯이 그려낼 겁니다. 한 권씩 정독하듯이 따라갈 거예요. 제가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주 연습하는 거는 에어기어 30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보면서 같이 해도 좋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그냥 제 그림을 보고 드로잉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일단 첫걸음은 오그레이토 선생님의 작품을 카피함으로써
아마 한번 쭉 돌고 나면 여기서 30%나 20%만 영양분을 얻어내도 성공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갈 겁니다. 가이낙스 애니라든지 그 액션감이 좋은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가고, 계속 상대를 바꿔가면서 마치 스파링하듯 실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나중에 다시 에어기어와 천상천하를 만나는 날이 올 거예요. 쭉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피지컬로 두 번째 도전했을 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모작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얻어낼 것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 겁니다. 언제까지 돌 거냐? 자기 상황이라든지 한계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타협을 보고 하차하는, 그게 자기 그림체가 되겠죠. 유튜브 채널에 몇 편 모작입니다 라고 모작하는 작품 제목을 써 올릴게요. 모작을 하다가도 마스터키가 됐다 싶은 중요한 이미지들은 티스토리에 분류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핵심이 되는 포즈들은 막판에 체크를 해드리면 체크된 것들은 티스토리에 이미지가 올라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겠죠. 모작을 해서 그 사람의 그림체를 똑같이 흉내내게 되면 프로 작가로서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한다면, 추천드리는 이런 모작들은 무슨 돗대기 시장에 있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이 계통의 정점에 이른 작화만을 모작을 하는 거죠. 펼쳐놓고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작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체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고민하기보다는, 아니 이걸 따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스터키라든지 제가 말했던 모든 부분들은 그 원고 안에 답이 있죠. 내가 추구하는 작품 안에 그 상황에 맞는, 그 대사에 맞는 맛있는 포즈가 있기 때문에 그 만화는 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캐치해내야 되겠죠. 만화에서의 작화란 이치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치를 반대로 하거나 비틀고 왜곡해야만 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공부하고 미술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바른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만 왜곡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비틀면 괜찮아지는지, 때로는 과감하게 반대로 해야만 해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술 이론이라든지 인체 구조는 우리 같은 업종에서는 딱 그 정도의 역할로만 보약이 되는 거고요. 모작을 통해서 망망대해를 표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서 연습을 하려면 기초 이론이라든지 구조를 습득하시고 공부를 해야만 기준에 의해서 이 그림은 얼마만큼 왜곡했는데 좋았고, 이 느낌이 나기 위해서 기준에서 어떤 거를 반대로 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했다더라, 그거를 캐치해내면서 모작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그림을 앞에 두고 모작을 할 때 하나라도 빼먹으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그레 이토 선생님의 작품 에어기어나 천상천하, 이런 것들은 다이나믹한 구도와 인체 포즈, 왜곡이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장르에 따라서 정중하고 일상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경우 이런 구도라든지 포즈는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뭐래도 좋은 작화입니다. 감각적인 작화인 거죠. 좋은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게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할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해야 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면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다이나믹한 포즈와 구도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그 판단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연습을 할 때 짧은 시간이나마 수자를 해주시면 이 피지컬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그림을 그릴 때도 더 수준을 높일 수 있고요. 차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갖출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거를 장담을 해드려요.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채널의 목적이 스터디니까 어딘가에서 쟤도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밀도를 쌓아 올리는 작화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꽤 높은 수준의 작화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도라든지 인체 왜곡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작화는 솔직히 감각이 타고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타고나야만 되는 영역이라고 해봐야 100m로 따지면 10초에서 9초로 넘어가는 데의 영역이지, 우리 같은 작화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10초나 9초를 찍어서 1등이 돼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얼추 12초에서 13초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니까 이 12초, 13초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노력만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림을 10초나 9초를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12초, 13초 대를 목표로 꾸준히 연습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